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따뜻한 우유 한 잔, 달콤한 과일 몇 조각, 아니면 입이 심심해서 과자 한 봉지를 열었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일흔이 넘어서도 저는 자기 전에 무언가를 먹는 것이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몸을 위한 작은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7년을 살고 난 지금 저는 압니다. 그 위로가 사실은 조용한 배신이었다는 것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당뇨 유병률은 30%를 넘습니다. 셋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매년 조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당뇨가 생기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낮에 식사만을 이야기합니다.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저녁 반찬이 짰는지,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무엇이 몸 안으로 들어갔는지를 저는 오늘 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밤이 되면 느려집니다. 소화도, 혈당 조절도, 인슐린의 반응도 모든 것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자정에 라면을 먹어도 아침이면 거뜬했습니다. 그러나 65이 넘으면 우리 몸은 더 이상 그 젊은 날의 몸이 아닙니다. 밤에 들어온 음식은 자는 동안 처리되지 못한 채 혈관 속에서 긴 밤을 보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젊은 몸은 활활 타오르는 장작 난로입니다. 무엇을 넣어도 금방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65이 넘은 몸은 불씨만 겨우 남은 화로입니다. 더 이상 장작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온기를 잘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꺼져가는 화로에 자꾸 장작을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지 의아해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건강법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값비싼 약도 복잡한 식단 계획도 없습니다. 단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피해야 할 음식 4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겉보기엔 모두 무해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저기 낯선 얼굴을 하고 있을 때는 경계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 오랜 친구의 얼굴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제가 107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노년의 진짜 품위는 남에게 기대지 않는 몸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병원비를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것, 새벽에 누군가를 깨우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아는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한 가지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한 친구를 떠올립니다. 그의 이름은 박 선생이었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렸고 평생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72살이 되던 해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석이 형, 나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병이 생긴 건지 모르겠어.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저녁 먹고 나서 뭘 먹나?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자기 전에 소화도 시킬 겸 밥을 조금 먹지. 찬밥에 물 말아서 그게 뭐 대수겠어. 그게 대수였습니다. 흰쌀밥은 우리 민족의 오랜 주식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밥을 먹으며 자랐고 밥이 있어야 한 끼를 먹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감각은 예순이 넘어도 1년이 넘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밥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흰쌀밥과 흰빵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먹는 순간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젊었을 때는 췌장이 즉각 인슐린을 분비해서 그 혈당을 처리합니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러나 65이 넘으면 췌장은 더 이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밤에 먹은 흰밥 한 공기는 잠든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혈당을 높입니다. 처리되지 못한 포도당은 혈관 안을 떠돌며 긴 밤을 보냅니다. 8시간 동안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 혈관은 조용히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그 묵직한 피로감, 개운하지 않은 머리, 이유 없이 무거운 다리, 그것은 수면 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밤새 혈당과 싸운 몸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든 몸은 저녁이면 불심한 겨우 남은 화로와 같습니다. 그 화로는 더 이상 장작을 받아들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전에 장작을 한 알음 밀어 넣습니다. 화로는 꺼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아침이 되면 재만 남습니다. 흰 밥만이 아닙니다. 흰 빵, 떡, 국수, 밀가루, 음식, 이 모든 것이 밤에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저는 노인분들이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 드시는 흰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흰죽은 일반 밥보다 오히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부드럽게 넘어가는 만큼 흡수도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소화가 잘 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혈당을 더 빠르게 끌어올리는 함정이 됩니다. 저는 90이 넘어서 저녁 8시 이후로 탄수화물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허전했고 자기 전에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나자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머리가 맑았습니다. 그 가벼움이 그것이 진짜 쉬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 흰밥 한 공기는 젊은 날 10공기보다 몸에 더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익숙함이라는 이름을 한 습관일 뿐입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제가 한 세기를 살며 깨달은 가장 단순하고도 어려운 진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실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 대학에서 그리고 강연장에서 어느 날 한 청중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바나나 하나랑 귤 2개를 먹어요. 과일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아침에 혈당이 높게 나올까요? 저는 그분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과일은 낮에는 약이지만 밤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평생 과일은 건강하다고 배웠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자연에서 온 것이고 가공식품과는 다르다고 그 믿음은 수십 년에 걸쳐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먹느냐입니다. 과일 안에는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과당은 자연에서 온 당이지만 당입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각설탕 5개에서 6개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포도 한 송이, 감 하나, 말린 과일 한 줌, 이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당을 품고 있습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있고 몸이 그 당을 에너지로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다릅니다. 몸은 쉬고 있고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들어온 과당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혈당으로 그리고 결국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65이 넘으면 간이 과당을 처리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밤에 과일을 먹어도 간이 묵묵히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든 간은 밤에 쉬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과당을 밀어 넣으면 간은 밤새 억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어쩌면 자기 전에 먹은 그 바나나 1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것도 잘못된 시간에 쓰이면 독이 됩니다. 이것은 음식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평생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에 건네면 상처가 됩니다. 아무리 진심 어린 도움도 원하지 않는 때에 주어지면 짐이 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밤이라는 시간이 과일을 나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나나, 포도, 감, 수박, 그리고 특히 말린 과일, 건포도, 대추, 곶감,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그대로 농축됩니다. 작은 한 줌이 생과일 몇 배의 당을 담고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믿으며 한 봉지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혈당 수치가 말해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일은 아침에 혹은 활동이 있는 낮 시간에 드십시오. 그것은 진짜 약이 됩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난 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내려놓으십시오. 그 달콤함을 내려놓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믿어온 것을 포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년을 살며 제가 배운 가장 단단한 절제입니다. 밤에 과일 한 조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삶의 많은 것들도 때가 되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결국 더 오래 더 품위 있게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쩌면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신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제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평생 저를 따르며 공부한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제법 이름 있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68살이 되던 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마십니다.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그런데 요즘 공복 혈당이 자꾸 높게 나와서 걱정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된 제자가 정작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환자와 같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마시는 그 따뜻한 꿀물이 자는 동안 자네 혈관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오래된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것을 마시면 몸이 편안해진다. 꿀은 천연식품이니 설탕과 다르다. 따뜻한 우유는 수면을 돕는다. 이 믿음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반만 맞습니다. 따뜻함은 몸을 이완시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 안에 녹아있는 당분은 몸이 이완된 사이 조용히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몸은 쉬고 있지만 혈당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자는 동안 8시간 내내 멈추지 않습니다. 꿀 한 큰술에는 각설탕 4개에서 5개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천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당은 당입니다. 우리 몸은 꿀에서 온 포도당과 마트에서 파는 설탕에서 온 포도당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혈관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올라간 혈당에 반응할 뿐입니다. 단 요구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균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자기 전에 요구르트를 드십니다. 유산균은 좋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가당 요구르트 한 컵에는 각설탕 6개에서 8개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산균을 위해 마신 그 한 컵이 혈당을 위해서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건강음료라고 불리는 것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홍삼 음료, 도라지, 배즙, 각종 발효 음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당분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라벨을 꼼꼼히 읽지 않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이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심 없이 마십니다. 자기 전에 가장 방어가 느슨해진 그 시간에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콤함으로 잠드는 사람은 쓴맛으로 깨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당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100년을 살면서 이 진실이 삶의 많은 곳에서 반복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편한 것이 내일의 고통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 전에 달콤한 한 모금이 8시간 동안 혈관을 혹사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든 사이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고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일 때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기 전에 목이 마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의 답은 단순합니다. 물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아무것도 녹이지 않은 그냥 따뜻한 물. 처음에는 밍밍하고
허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밍밍함이 혈관이 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허전함이 몸이 제대로 된 밤을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95이 넘어서부터 자기 전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습니다. 오직 따뜻한 물 한 모금. 그리고 그 이후로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혈당이 안정되어 있었고 머리가 맑았고 몸이 진짜로 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달콤함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100년을 살아온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어쩌면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제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도 손꼽히게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나중에는 큰 병원의 내과 과장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에게 늘 절제된 식습관을 강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68살이 되던 해 저를 찾아왔을 때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을 했다. 퇴원한 직후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밤에 뭘 먹었나?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연구하다 보면 밤이 늦어지고 허기가 지면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가끔은 과자도 먹었고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냐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게 대단한 잘못이 맞았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80%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정제된 밀가루 그리고 수프 안에 녹아있는 각종 첨가물과 당분 이것들이 한꺼번에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젊었을 때는 신장이 그 나트륨을 걸러내고 간이 그 첨가물을 처리하고 췌장이 그 당분을 소화했습니다. 그러나 65이 넘으면 그 모든 장기들이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상태입니다. 밤에 라면 한 봉지를 먹는다는 것은 지친 일꾼에게 한밤중에 가장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나트륨은 혈관을 긴장시킵니다. 혈압을 올리고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고 혈액의 흐름을 느리게 합니다.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이 두 가지가 밤에 동시에 몸 안으로 들어오면 자는 동안 혈관은 이중으로 혹사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부어있고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무거운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밤새 혈관이 보낸 신호입니다. 과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자는 조금밖에 안 먹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과자 한 봉지를 열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자 안에 들어있는 당분과 나트륨의 조합은 뇌가 더 먹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식품 회사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밤에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과자 봉지를 여는 노인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의 피로는 밤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몸이 무겁고 피곤하면 나이 탓을 합니다. 잠을 잘 못 잔 탓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어젯밤 11시에 끓인 라면 한 그릇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손이 무의식적으로 집어든 과자 한 봉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선택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아침이 되면 조용히 청구서를 내밉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건강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비싼 약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밤에 함부로 먹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몸이 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반면에 일찍 몸이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경우 밤의 식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낮에는 절제하다가 밤이 되면 무너지는 패턴, 혼자 있는 밤의 외로움을 음식으로 달래는 습관. 저는 그 외로움을 탓하지 않습니다. 밤은 사람을 허약하게 만듭니다. 어둠 속에서는 누구나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음식으로 채운 외로움은 다음 날 아침 더 큰 공허함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더 무거운 몸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밤의 허기는 배고픔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그것은 지루함입니다. 그것은 하루가 끝났다는 허탈감입니다. 그 감정들을 음식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놓으십시오. 그 자리에 조용한 음악 한 곡을 놓으십시오. 그 자리에 오늘 하루 살아낸 자신에 대한 작은 감사를 놓으십시오. 한 세기를 살아온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말입니다. 몸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특히 밤은 몸이 하루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빼앗지 마십시오. 라면 한 그릇으로, 과자 한 봉지로 그 소중한 치유의 시간을 빼앗지 마십시오. 사람의 몸은 대접받은 만큼 버텨줍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4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흰 쌀밥과 흰 빵, 달콤한 과일, 꿀물과 단음료, 그리고 라면과 가공식품, 이것들을 자기 전에 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4가지를 끊는 것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곳에 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107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늙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80이 넘어서도 혼자 걷고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밤에 무엇을 먹는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하루에 얼마나 걷는지 거창한 건강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밤 자신의 몸에게 제대로 된 쉬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른이 채 되기도 전에 자식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몸에 대한 작은 예의를 오랫동안 소홀히 했습니다. 밤마다 쌓인 그 작은 소홀함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무너짐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년의 품위는 거창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유명한 병원을 다니는 것,
비싼 영양제를 먹는 것, 자식들이 잘 돌봐주는 것, 그것들은 품위가 아닙니다. 진짜 품위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에서 옵니다. 아침에 혼자 일어나는 것,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것, 혼자 산책을 나가는 것, 그 평범한 독립이 제가 아는 가장 고귀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독립은 밤에 무엇을 먹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4가지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억울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전에 흰밥을 내려놓는 것은 내일 아침 가볍게 일어나기 위한 선택입니다. 밤에 과일을 내려놓는 것은 내 몸이 진짜로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음료를 내려놓는 것은 8시간 동안 혈관에게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라면과 과자를 내려놓는 것은 지친 장기들에게 한밤중에 야근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사랑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사랑이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고 난 지금 저는 압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먼저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지켜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내 건강을 지켜야 가족의 얼굴에 걱정 대신 안도가 깃듭니다.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어야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편안해집니다. 자식에게 병원비를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것, 새벽에 누군가를 깨우지 않아도 되는 것, 혼자 약을 챙기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제가 아는 노년의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는 가장 작은 시작이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엇을 입에 넣느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자기 전에 먹던 그것을 오늘만큼은 내려놓아 보십시오. 억지로 끊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밤 하루만, 그리고 내일 아침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느껴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다음 날도 해볼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저는 107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온 힘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압니다. 그것은 거창한 철학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몸에게 제대로 된 쉬는 시간을 주었던 것, 아침마다 스스로 일어나 걸었던 것, 그 작고 단순한 습관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자만이 남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진짜 품위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그 이어짐을 오래도록 품위 있게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 편안히 쉬십시오. 아무것도 드지